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3년 2월 18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삼성물산이 3조 원대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주가 반등 기회가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금주에 1월 미국의 CPI가 발표됐죠.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했다. 이 소식은 여러분이 다 전해 들어서 알 겁니다. 0.5% 지난달보다 올랐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디스인플레이션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정점을 찍고 쭉 하락하고 있는데 그 하락폭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 근원물가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이 부담을 좀 느끼기 시작했어요, 시장이요. 그 배경을 보면 에너지 가격이 역시 마이너스 3.1에서 1월 달에는 2.0으로 상승으로 전환됐다는 거. 근원물가 같은 경우도 주거비용이 0.8에서 0.7%로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비용이 좀 빠르게 조정이 나와야 근원물가에서도 부담이 좀 덜 텐데요. 아직은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0.7%가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CPI의 선행지수 역할을 하니까 2월 CPI도 만만치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되는 거죠. 역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전년 대비해서는 계속 기저효과를 보이는 겁니다. 하락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런데 하락폭이 감소한다. 그래서 지금은 기저효과를 보고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그 기저효과를 보는 것이 계속 둔화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조금씩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요. 그렇게 인플레이션 하락 둔화가 시장에 좀 투심을 위축시켰는데 중국의 투자은행 차이나 르네상스의 바오판 회장이 실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빅테크에 대한 제재를 했다가 좀 완화하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올해 들어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요. 주로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은행의 회장이 실종됐다는 것은 아무래도 공산당이 끌고 왔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테크 기업 쪽에 조금 투심을 위축하는데 기름을 끼얹었다 판단이 되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유가가 박스권 하단으로 다시 또 회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감산 소식이라든지 또 중국이 리오프닝 효과로 인해서 공장이 많이 가동된다면 유가가 또 상승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담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달러 강세가 되면서 유가는 좀 조정을 받았어요. 유가가 이렇게 튀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또 상승 전환하지 않겠죠. 이런 부분은 좀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흐름을 보게 되면 3.8을 치고 가고 하다 보니까 이 박스권 상단에서 약간의 저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더 치고 갈 수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치고 간다 그러면 큰 싸움이 날 거예요. 국채를 매도하는 세력과 국채를 사려는 세력. 그런데 연준의 입장에서는 또다시 빅스텝으로 전환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0.25의 금리를 한 번 더, 또 두 번 정도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어도 빅스텝 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만약에 일정 부분 매도 세력이 등장하면서 4%를 향해서 치고 간다 그러면 국채를 매수하는 매수에도 또 그만큼 강해질 수 있어서 빠른 속도로 저 4%를 향해서 가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박스권으로 다시 회귀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나스닥 지수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 12,000을 돌파하려면 추가적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지금 갇혀 있잖아요. 고공 노트에서. 그런데 인플레이션 하락 둔화 우려에 조정이 나오면 찌글거리면서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도 다시 조정이 나온다면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권에 갇혀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봐요. 희망회로를 너무 돌리는 건 문제가 있지만 조정 나오는 것은 단계별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응 전략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환율이 1,300원대를 다시 또 진입 시도하고 있는데요. 워낙 가파르게 빠졌다 보니까 반등도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오는데도 외국인 수급이 아직까지는 매도로 전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상승 나왔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 전환이 나오면 그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선물 만기일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 최근까지 계속해서 매수를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7조 5천억이 넘는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뭐 코스닥도 샀고 건물 쪽도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2월 달 들어서 이 매수세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죠. 가파르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이제 환율 부담까지 느껴서 이렇게 꺾어지면 그때는 주의해야 되고, 특히 이 6조 원대를 다시 하회하는 모습이 나올 때는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이 가파르게 또 나올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환율하고 연계해서 계속 추적을 해야 되겠죠. 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둔화되니까 역시 고점에서 박스권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5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할 거예요, 우리 시장에. 그 재료 없이는 계속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하다가 오히려 환율이 트리거가 돼서 다시 외국인들 매도세가 강해지면 이 갭을 메우러 또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갭 메우고 급락이 나오면 또 저가에서는 또 매수가 또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은 환율과 외국인 수급 보면서 대응하는 전략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주제인 삼성물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이 3개년 주주환원 정책 및 사업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2025년까지의 계획인데 배당을 최소 배당금 2,000원 유지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관계사 배당 수익의 60에서 70% 수준 환원하겠다. 2022년도 결산 기준으로 배당금이 2,300원 결정을 했고요. 시가 배당률이 1.9%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겠다. 뭐 이런 건데 나쁘진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사주 소각이 아주 이슈가 됐습니다. 자사주 보유물량 전량을 다 소각할 건데 아쉬운 것은 5년간 분할 소각이에요. 이게 만약에 오랫동안 분할로 소각한다 그러면 주가는 상당히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아쉽죠. 그래도 자사주를 전량, 무려 보통주 같은 경우는 13.2%입니다. 이 물량을 전량 다 소각하는 거고 우선주 9.8%도 소각하는 거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3, 4조 원 규모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서 투자하겠다. 근데 뭐 기존에 다 알려진 것들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쪽하고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이니까 기존에 하던 것을 뭔가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상품 서비스 고도화 및 디지털화인데 이 부분이 어떤 쪽으로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주 친화 정책으로 인해서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 못하더라도 지수 변동성이 커지면서 조정이 나오면 저가 매수에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하방 경직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겠죠. 만약에 2022년 기저효과를 보였던 실적이 2023년도에도 유지될 수 있다면 주가는 재평가 받으면서 상당히 좀 가파르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긴 좀 쉽지 않죠. 2022년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뭐 전년 대비해서 111% 증가하고 매출이 25% 증가했으니까요. 그런데 2023년은 그런 기저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매출액을 보수적으로 40조 4천억 잡았습니다. 2022년에는 43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주도 2022년에는 16조 9천억인데 예상 수주가 13조 8천억. 실적이 쪼그라든다는 소리잖아요. 주가엔 좋을 리가 없죠. 다행히도 주주 친화 정책을 인해서 하방 경직은 되겠지만 강력한 주가 상승은 쉽지 않은 겁니다. 아무래도 실적 전망이 좋지 않은 것은 건설하고 상사 부분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해서 그래요. 영업이익은 50% 정도 차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건설과 상사 부분에서 좋은 실적을 기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금 전망치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도 시장은 또 얼마든지 재평가 쓰는 부디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가 있잖아요. 그 지분 가치만 이미 시가총액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이 지분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준다면 외국인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또 예상하지 못했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지금은 무조건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상황을 봐야 되니까. 근데 분명히 어느 시점에는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이 이슈화되는 시점이 다시 온다면 그때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재평가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꾸준하게 뉴스를 추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자, 수급적으로는 작년 하반기부터 대체 당구가 줄으면서 공매도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 그건 긍정적이고요. 이 주주 환원 정책에 의한 재료가 외국인들에 의해서 강한 수급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확대속보다는 기술적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더 좀 유리할 겁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죠.
자, 삼성물산이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인데요. 목요일장 재료가 나오고 급등했습니다만 음봉 맞았고, 금요일장에서도 양봉입니다만 꼬리가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으로 가려니까 매물 부담을 받는 거예요. 기관이 22만 5천 주가 들어오면서 목요일장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이 기관이 투신권이 아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오히려 투신권은 그날 매도했고요. 금융투자가 많이 들어왔죠. 근데 금융투자는 단기적 관점에서 차익거래를 주로 하기 때문에 긍정적 수급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외국인도 이날은 오히려 팔았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반등해도 큰 모멘텀으로 지금은 작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가총액이 21조 6천억, 갖고 있는 지분 가치에 비하면 높은 시가총액은 아니죠. 결국 재평가될 수 있는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돌려보시면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집해가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크게 보면 큰 박스는 이 박스인데요. 이 큰 박스에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집해 간다. 그런데 주가는 바닥권으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저가 매수가 얼마든지 유입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는 분할로 매수하고 반등하면 또 일부 매도하면서 아주 장기적 차원에서 보는 투자자가 아니라면 지금 같은 지수 변동성 장세에서는 저가에서만 대응하고 반등하면 파는 그런 전략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수익률보다는 오히려 뉴스를 꾸준하게 추적하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지배구조 개편이 더 중요하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